자, 이제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스트죠. 심지어는 저희보다 먼저 일찍 와서 기다리는 정청래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보다 먼저 일찍 와서 기다리는 정청래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저를 많이 기다리셨죠? 네, 이 시대의 참 민간인 정청래입니다. 참 민간인. 의원님, 오늘 네. 제가 처음에 꼭 여쭤보고 싶은 건 지난주에 왜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추호 김종인 선생이 대선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 네.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그 외에 후속 취재된 거 없습니까? 제가 예언을 하고 그것이 소설인지 현실인지 앞으로 지켜보면 알 것이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지켜보니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아직은 뭐 드러나지 않았는데 곳곳에 징후가 그러니까 보였죠. 곳곳의 징후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말할 수 없죠. 그럼 다 말해버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 제가 질문을 드리고 네. 확인을 해주는 걸로. 제가 예. 들은 얘기 중에 네. 추호 선생께서 네. 대선 주자 탐구 뭐 이런 시리즈 기사를 쓰고 있는 한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서 네. 왜 나는 빼냐 이런 항의를 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비스무리한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 듯도 해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의 핵심은 언론사에 직접 전화해서 대선 후보 시리즈 왜 나는 없어? 네. 나도 거기에 넣어줘라고 추호 선생이 직접 요구했다는 거죠. 직접인지 간접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런 요청은 있었네요? 그러한 썰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웃기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그건 본인이 그렇게 푸념을 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비서가 전화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하여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추호 선생 측에서 전화를 하긴 한 거는 사실이군요. 확인해 주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다 긍정으로 해석을 하지요. 그렇게 해석하시라고요. 아, 재밌네. 네. 나오실 건가 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본인을 그렇게 거론하라고 한 거라면 저는 이분이 실제 만약에 이제 저게 왜 짚어볼 만한 대목이냐면 민주당에서 본인이 직접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런 판이 바뀌어서 개편이 이루어져서 개헌을 하고 총리나 뭐 또는 뭐 수상 이런 자리를 노리는 거라면 그러면 더민주도 개헌이라고 하는 큰 소용돌이에 같이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 두 번째는 여태 내년에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관리 나만한 대선 후보가 없다. 뭐 이런 거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심이 있었다는 거지 그 안에 그 발언들에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경험 많은 정치 원로가 자기 경험으로 볼 때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아래로 보는 그런 시선의 결과였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면 다른 사람 말고 나 이런 얘기잖아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선의로 해석하면 대선 주자를 풍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당의 그 대선 흥행을 위해서 네, 흥행을 위해서 내가 그분한테는 불쏘시게 희생정신이라는 건 추호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겠다. 추호는 있을 수 있어요. 추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오셨으면 좋겠다고요? 네. 왜요? 아니, 저도 나가야 되니까. 네, 근데 좀 더 이것은 대권으로 정리하셨어요? 당권은 접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생겼잖아요. 당권이냐 대권이냐? 그분이 나오시면 당연히 저도 나가야 되잖아요. 정치 역학 관계상. 의원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정봉주처럼 정신 잘 안 차려요. 정신 차리세요. 네. 자, 그 그렇고 아까 김총수가 얘기한 거에서 네. 하나 제가 좀 첨언을 한다면 그 김대중 칼럼 네.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거죠? 그죠? 며칠 안 돼서 3일 전인가? 5월 19일 날 조선일보 사설에서 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는 듯한 이런 사설을 썼어요. 양상훈 칼럼이군요. 사설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저 병적 오기가 총선 이어 대선도 엎을 듯. 병적? 오기. 병적 오기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병적인 오기가 네. 총선도 망쳤는데 대선도 망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계 개편에 방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40년 동안 사회와 격리됐던 자폐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죽은 권력이 돌아다닌다. 그걸 보고 좀비라고 한다. 그러면서 죽었는데도 돌아다니는 게 좀비다. 심하죠 이거 이런 표현. 사망 원인이 자폐증인 권력이 좀비까지 돼 세상과 동떨어진 행동을 계속하면 새누리당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불행해진다. 좀비는 맹목적으로 돌격한다. 국민과 국정보다는 반격을 꿈꾼다. 복수 대상은 안팎의 적이다. 안팎의 적을 다 모으면 그게 국민이란 건 좀비 눈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좀비라는 거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제 이 현 정권 끝났다고 보고 정계 개편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그림 그려가지고 그 개편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해가 될까봐 쳐내기 시작하는 근데 그런 작업이 들어간 거죠. 김대중 칼럼에서 썼던 분권형 개헌은 저런 주장은 할 수 있으나 현실화되기는 정치 일정상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저는 남은 임기, 그러니까 남은 대선까지 1년 6개월 사이에 개헌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해서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공약으로. 그렇죠. 그걸 그렇게 판을 흔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아서 그 힘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당이나 새누리가 합쳐서 180명이 넘었다. 그럼 대선을 이기면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공약으로 걸고 그걸로 판을 흔들어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용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때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그렇죠. 프로그램이죠. 근데 손학규가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데 대선 때 공약을 걸 수는 있겠죠. 네. 공약으로. 그래서 손학규가 그런 말 했단 말이죠. 뜬금없이 개헌 얘기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개헌을 걸어야 된다고. 그 얘기 다 연결된 얘기라고 봐요, 저는. 네. 네. 근데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 더민주 같은 경우는 8월 27일 날 전당대회 하죠. 그럼 보통 2달 전부터는 레이스가 시작돼요.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면 정기국회죠. 그리고 8월 27일 날 뽑힌 당대표는 곧바로 대선 경선 일정을 짜야 되고 룰을 짜야 되고 네. 그리고 4월 말에 있는 재보궐선거 집중했다가 끝나면 바로 대선 경선 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 일정상 분권형 개헌을 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그걸 매개로 해서 대선 때 공약을 걸고 그 공약대로 헤쳐 모여 하자 하면 본 게임은 아니더라도 세미파이널로 그런 세력끼리 한번 모여보자 하는 하나의 주장은 될 수 있겠죠. 친박과 친노를 제외하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판을 짜가지고 여기서 판을 만들어서 정권을 가져오자. 거기에 한 축으로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자면 손학규 전 대표는 그러면 탈당합니까 안 합니까? 예언. 손학규 대표가 어떻다고요? 잘 모르세요? 누구지? 저는 그분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저는 추호 선생에만 관심이 높아요. 좋아요. 앞으로 추호 담당. 아, 추호 선생이 출마하면 나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높은 거예요? 저하고 지금 정치 역학 관계상 그렇다는 거고. 정치 약간 자기가 추호 선생이 동급이며 네. 추호 선생이 당대표 나가면 자기도 당대표 나가고 나가면 한 표라도 내가 더 얻지 않을까. 한 표라도 더 얻을 것이다. 네. 네. 정신 차리시고요. 근데 손학규 대표가 네. 박지원 의원 만났을 때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철수 대표도 당신을 좋아한다. 네. 근데 손학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고문이에요. 네. 근데 멀쩡하게 더불어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는 분에게 국민의당으로 와라. 사실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결례죠. 정치적으로 결례고 손학규 대표는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하고 테이블을 3번 치면서 일어나가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냥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화기애애하게. 네. 네. 아니, 이게 다 얘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새누리당에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정청래 새누리당으로 입당하는 게 어때?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노발대발 하면서 막 책상 치면서. 얼마 줄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예, 그래요? 뭐 이러면서 막 대화를 계속했다는 것은, 그거는 좀, 저의 정체성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손학규 전 대표가. 쉽게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당에 가서 안철수 대표랑 경선을 해서 설령 된다 한들, 뭐 그게 본인이 꿈꾸는 대권에 근접할까요? 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네. 개헌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도 역시 초대 수상, 초대 그 분권형의 총리 이거를 생각한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네. 당장 실현될 것이 아니라 2017년 대선 때 공약으로 한다면 그 이후에 짱을 봐도 되는 거죠. 그 어음이죠, 어음. 네. 어음이긴 한데 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약속은 안 지켜지는 게 관리입니다. 안 되겠으니까 갈래다. 네, 약속을 하는 것은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정치적 약속이에요. 그리고 막 각서까지 써도 아무 의미가 없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뭐 그때 민정당 뭐 그때도 썼잖아요. 김종필 걔가 내각제 개헌한다. 내각제. 그거 갖다 뒤밀었거든요. 김영삼 당시 총재인가? 예. 그래서 뭘 이렇게 돼가지고 안 지켜졌고 휴지 조각됐거든요. 물론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게 안 지켜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네. 지금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될 확률보다는 그렇게 판이 흔들려서 개헌을 하고 그런 약속을 받아서 수상이나 총리를 할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면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손학규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영어로 impossible 하죠. 그렇다면 새로운 모색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렇죠. 동기는 충분해요, 제가 보기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적의 적은 동지잖아요. 근데 김빈 씨는 왜 오신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민간인이 돼서 지금 비서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뭔가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저의 정신적 비서실장, 전 덕허 유세단 총무 김빈 잠깐 올라 나의 새를 보여주세요. 아니, 비서가 맞긴 맞아요? 아니, 아니, 현실적으로는 불가. 오랜만에 뵀어요. 네, 네. 정신적 비서실장. 네, 오랜만에 사실 오늘 딴지 인터뷰 있어서 왔다가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꽤 우연히 봤구나. 우연히 만나다 come across. happen to. 이러다 영어 강사로 돌아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영어 강사로 엄청나게 성공했었어요. 네. 그 돈으로 출마한 거예요. 자, 그러면 김빈 씨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김빈 씨는요, 네. 그냥 왔다가 들어갈 거예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뭐 바쁘게 지내요. 지금 뭐 새로운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있고 다시 사업 전선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병행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파파이스도 열심히 애청하고 있고 더밴 분들 만나서 이제 향후 어떻게 더민주를 위해 할 것인지 뭐 이런 거 논의하고 있고 보궐선거를 준비하라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런 생각은 아직은 뭐 전혀 안 아니, 하고 주변에서. 있어요. 저기 주변 있잖아. 네. 나한테는 보궐선거 나오면 나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양보할게. 혹시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그 김빈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네. 그리고 내가 일단 또 가서 유세해 주면 되잖아. 네, 황송한 얘기고 지금은 뭐 선거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그냥 좀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도우려고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죠. 거면. 네. 흑심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일단은 뭐 이제까지 비춰졌던 많은 제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시즌 1이었다면 사실 시나리오 상으로는 이제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똑 떨어졌으니까 내용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거를 던질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 많이 하고요. 내공 쌓고 하여튼 그리고 엄청 우울하게 조력하려고요. 지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딴 말로 하면. 아니 그러면 재밌게 저기 지내고 있어요. 문재인 전 대표 지금 히말라야 간다던데 거기다 따라가시든가. 그럼 트레킹. 되겠네. 아, 근데 일을 시켜놓고 가셨어요. 아니 알았어요. 무슨 축제를 주고 갔어요? 문재인 대표가? 더벤져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원내에 진입했는데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더벤져스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얼마 전에 황상민 교수님, 전 교수님 강의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다 전이네. 근데 그 더벤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옳을까? 그 고민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런 숙제를 냈다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왜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2030을 확보해서 총선에 이긴 건 확실하고 지난 10년간 M4 세대가 자기가 이제까지 막 이것저것 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선거 투표했는데 됐어요.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낀 이벤트가 총선이라고 이제 저희 그 중에 의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2030 그리고 40까지 나아가서 이들에게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활동을 더벤이 위주로. 그리고 사실 더벤져스라는 게 그 영입 인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들어온 온라인 입당자 10만 양병들도 사실 더민주당한테는 히어로 아니에요. 이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좀 굳건해지고 뭐 그간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오히려 더벤져스다. 그래서 그러한 자부심, 당당함, 성취감을 좀 이어갈 수 있는 행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니, 사진을 보내와서 넣었더니 보니까 이재명 시장 아니에요? 이 양반? 맞아요. 지금 어제부터 단식하고 있죠. 단식하고 있다는 시장이 단식한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응? 근데 그 사진 다음이 이 사진이 재밌는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단식장에 성남시 4급 이상 간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간부회의하고 있는 장면이야. 오늘 했대, 오늘. 야, 이 사진은 제가 봤을 때 처음 보는 사진입니다. 참 재밌는 분이야. 그리고 뭐 별로 중요한 지시도 한 게 아니야.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해라. 그리고 내가 단식을 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각자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라. 밥을 많이 먹어라.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근데 의원님 왜 가셨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단식 선배잖아. 며칠 저만 간 게 단식한- 아니고 유민 아빠 그리고 진성준 의원. 근데 진성준 의원은 감옥에서 열흘간 단식해봤대요. 그래서 열흘까지는 진성준 의원에게 질문해라. 궁금증은. 그리고 20일이 넘어가는 것은 나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40일이 목표라면 유민 아빠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봐라. 그래서 안심시키고 왔어요. 며칠 한대요? 며칠 한대요? 본인은 제가 봤을 때 며칠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당부하고 왔죠. 24일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렵게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니 22일 내지 23일쯤에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단하는데 명분이 없다면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그냥 무조건 병원에 입원을 시키겠다. 아, 이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 7월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게 1년에 4조 7천억 원입니다. 그거를 안 줘요. 안 주고서 경기도에 6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수원시 등, 용인시 등은 재정 자립도가 50%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재명 씨한테 물어보니까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2대 8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게 20%를 주고 80%를 국세로 가져가는데 원래는 40%를 받아야 맞대요. 그래야 100%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20%를 주니까 20% 받으면 50%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는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1조다.
그러면 5천억을 스스로 굴리는 거예요. 그럼 5천억은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야 돼요. 어차피. 그런데 이 6개 시는 50%예요. 20% 받은 걸로 겨우 생활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재정자율비가 높다. 그래서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사는 지자체에 나눠주겠다. 그게 1년에 6개 시에서 5천억을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약 2천억 정도를 뺏기는 거래요. 그러면 하던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저들의 이간질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아니 6개 잘 사는 시에 돈 5천억 뺏어다가 뭐 마포구, 뭐 시골에 어디 군 이런 데 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정부에서 주기로 했던 4조 7천억을 주면 그걸로 해결할 문제지, 6개 시 조금 그래도 밥술이나 뜨는 6개 시에 5천억을 뺏어서 주겠다 하는 것은 중앙정부 횡포다. 그래서 그걸 맞서서 난 단식으로 이걸 저지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뭡니까? 이것도 재밌는 오늘 역사적인 사진인데요. 저분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 이과장입니다. 지금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잘 안 보이죠.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검찰을 조사하겠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박근혜 7시간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을 먼저 조사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산케이 신문인가? 예. 그 기자 검찰이 조사하고 재판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조서 내용을 조사하겠다. 거기 보면 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 조서를 내줬어요? 우리는 조사받지 않겠다. 거절. 그러나 결기가 높잖아요. 저분에게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 그 특조 기간 연장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더불어민주당 122명, 정의당 6명, 128명으로 대표 발의가 됐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된 시점이 아니라 구성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월 1일자로 계산을 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8월인가 9월인가 끝나게 되는데, 박주민 의원이 낸 개정안을 보면 뭐냐면 조직하고 예산을 준 날부터 실제로 활동을 하게 되니 그만큼 연장하자라는 거죠. 얼마가 더 연장됩니까? 한 6개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세월호가 인양되는데 인양되기 전에 무슨 특조위 조사, 진상조사를 끝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예산을 배정받고 활동한 시점, 그게 실제로 세월호 활동 기간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세월호 인양이 되고 나면 그걸 조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당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당은 어쩐답니까? 국민의당은 같이 사인한 사람이 없네. 왜 그랬지? 의원님이 거기에 힘쓸 수 없죠? 이따가 김경진 의원 오면 물어보죠, 뭐. 그분은 아마 동의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럼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전화해서 왜 사인을 안 했는지, 공동 발의했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다음 주에 알아봐 오신다고요? 네, 지금 전화할까요? 자, 네. 이제 의원님 하실 말 다 했죠? 사진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또 있어요? 요게 제가 제 차량 안에서 찍은 건데요. 오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국정원 댓글력 감금 사건, 셀프 잠금 사건. 네. 오늘 이종걸, 문병호, 강기정, 김현 의원들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벌금 구형을 받았는데 원래 약식 기소됐었어요. 네. 200에서 500.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 재판하자. 이게 죄가 있는지. 그래서 정식 재판을 의뢰해서 다시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고 제가 거기 갔어요. 의뢰의 돌쇠로서 갔는데 그건 그렇게 끝났어요. 이제 200만에서 500만. 근데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검찰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엽제 후에 이제 어버이연합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우리하고 주장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야, 역시 저분들하고 우리하고 통하는 게 있구나. 하나는 뭐냐면 언론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좌파 기자들이 득실거려가지고. 자파 기자.
세월호 특별법을 발의한 것만 기사가 되면 그게 반쪽 기사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함으로써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땡볕에 나와서 이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쪽으로 너무 기울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법부가 작용화됐다. 그 주장을 하더라고요. 사법부가 작용화됐다고요? 작용화됐다고. 특히 대법원의 작용화가 심각하죠. 심각한가 봐. 그래서 우리의 주장하고 좀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제가 찍어왔습니다. 김빈. 네. 이제 우리 갈 시간이거든요. 네. 아니, 내가 나가기 전에 지금 한마디 못하면 그냥 끌려나가야 돼. 아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끌려나가기 전에 한 말씀 하세요. 왜냐면 진짜로 내가 의원님 이제 가셔야죠 하려고 할 참이었거든요. 저도 제가 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참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이제 당분간 뭐 미디어나 이런 쪽에는 많이 안 나타날 테지만, 이제 조력자로서. 나타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뒤에서 돕고 있다는 거를 많이 알아주시고, 이제 들어갔던 여러분과 똑같은 동지인 더벤져스 분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그리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어우,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말이야, 도낭칠 이노큐라는 분이 계셨어. 전 세계 불면증을 상대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수면장애도 여러 개 작사를 내셨지.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너 불면증? 나 도낭칠 이노큐야. 그냥 뚜껑 따고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팍! 이봐봐봐봐봐. 잠 안 오게 돼 있어. 현대인들 스트레스 때문에 잠 안 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노큐가 딱! 들어가. 무조건 딱 들어간다고. 물 타서. 그런 불면증 개선 정신. 그게 필요하다. 제주보낭칠 이노큐. 일어나지 않았는데 곳곳에 징후가 그러니까 보였죠. 곳곳의 징후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말할 수 없죠. 그럼 다 말해버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 제가 질문을 드리고 네. 확인을 해주는 걸로. 제가 예. 들은 얘기 중에 네, 추호 선생께서 네. 대선 주자 탐구 뭐 이런 시리즈 기사를 쓰고 있는 한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서 네. 왜 나는 빼냐 이런 항의를 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비스무리한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 듯도 해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의 핵심은 언론사에 직접 전화해서 대선 후보 시리즈 왜 나는 없어? 네. 나도 거기에 넣어줘라고 추호 선생이 직접 요구했다는 거죠. 직접인지 간접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런 요청은 있었네요? 그러한 썰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웃기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그건 본인이 그렇게 푸념을 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비서가 전화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하여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하여튼 그 추호 선생 측에서 전화를 하긴 한 거는 사실이군요. 확인해 주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다 긍정으로 해석을 하지요. 그렇게 해석하시라고요. 아, 재밌네. 네. 나오실 건가 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본인을 그렇게 거론하라고 한 거라면 저는 이분이 실제 만약에 이제 저게 왜 짚어볼 만한 대목이냐면 민주당에서 본인이 직접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런 판이 바뀌어서 개편이 이루어져서 개헌을 하고 총리나 뭐 또는 뭐 수상 이런 자 이제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스트죠. 심지어는 저희보다 먼저 일찍 와서 기다리는 정청래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보다 먼저 일찍 와서 기다리는 정청래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저를 많이 기다리셨죠. 네, 이 시대의 참 민간인 정청래입니다. 참 민간인.
의원님, 오늘 네. 제가 처음에 꼭 여쭤보고 싶은 건 지난주에 왜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추호 김종인 선생이 대선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 네.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그 외에 후속 취재된 거 없습니까? 제가 예언을 하고 그것이 소설인지 현실인지 앞으로 지켜보면 알 것이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지켜보니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아직은 뭐 다리를 노리는 거라면 그러면 더민주도 개헌이라고 하는 큰 소용돌이에 같이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 두 번째는 여태 내년에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관리 나만한 대선 후보가 없다. 뭐 이런 거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심이 있었다는 거지 그 안에 그 발언들에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경험 많은 정치 원로가 자기 경험으로 볼 때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아래로 보는 그런 시선의 결과였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면 다른 사람 말고 나 이런 얘기잖아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선의로 해석하면 대선 주자를 풍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당의 그 대선 흥행을 위해서 네, 흥행을 위해서 내가 그분한테는 불쏘시게 희생 정신이라는 건 추호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겠다. 추호는 있을 수 있어요. 추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오셨으면 좋겠다고요? 네. 왜요? 저도 나가야 되니까. 네, 근데 좀 더 이것은 대권으로 정리하셨어요? 당권은 접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생겼잖아요. 당권이냐 대권이냐? 그분이 나오시면 당연히 저도 나가야 되잖아요. 정치 역학 관계상. 의원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정봉주처럼 정신 잘 안 차려요. 정신 차리세요. 네. 자, 그 그렇고 아까 김총수가 얘기한 거에서 네. 하나 제가 좀 첨언을 한다면 그 김대중 칼럼 네.